안녕하세요 여러분. 품질 경영에 대해 쉽고 재밌게 알려드리는 네버엔딩 큐입니다. 오늘은 VDA 6.3 프로세스 심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VDA 6.3은 독일 자동차 산업협회인 VDA 버번데 오토모빌 인더스트리에서 개발한 프로세스 심사 기준입니다. 이 표준은 자동차 제조업체와 공급망 내 프로세스를 체계적으로 평가하여 품질을 높이고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VDA 6.3은 제품 개발부터 생산 및 공급망에 이르기까지 모든 프로세스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개선점을 도출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는 단순히 문제를 찾아내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고객이 요구하는 품질을 일관되게 제공하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VDA 6.3의 목적은 첫 번째로 VDA 6.3은 품질 향상을 지원합니다. 프로세스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불량이나 문제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결과적으로 최종 제품의 품질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두 번째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합니다. 자동차 산업은 여러 공급업체와 협력하며 복잡한 공급망을 다룹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사전에 식별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표준화된 평가 기준을 통해 제조업체와 공급업체 간의 협력을 강화합니다. 같은 기준으로 프로세스를 점검하고 개선하니 업무 간 불일치나 혼선을 줄이고 품질 관리 방식의 일관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VDA 6.3은 프로세스를 단계별로 평가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초기 제품 개발 단계부터 양산, 그리고 고객에게 전달되기까지 전 과정을 다룹니다. 각각의 단계는 필부터 P7까지의 모듈로 나뉘며 각 모듈은 프로세스의 특정 부분을 깊이 있게 점검합니다. 특히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고 계획하는 단계인 필 모듈이 중요합니다. 이 단계에서 심사의 목적과 범위를 명확히 정의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준비해야 다음 단계로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VDA 6.3의 적용 대상은 공급망 전체입니다. 자동차 산업은 복잡한 공급망을 통해 운영되며 원자재 공급업체부터 최종 제품 제조와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단계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공급망을 심사하여 각 단계의 프로세스가 효과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 원자재를 제공하는 협력업체의 품질 관리 체계, 부품을 제조하는 공장의 생산 공정, 그리고 완성된 제품이 고객에게 전달되기까지의 물류와 서비스 단계까지 포괄적으로 다룹니다. VDA 6.3은 다양한 산업 프로세스에 적용됩니다. 자동차 생산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 개발, 생산, 물류, 그리고 서비스와 같은 여러 단계에서도 활용됩니다. 설계 단계에서는 제품의 요구사항이 프로세스에 잘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고 개발 단계에서는 계획된 프로세스가 실제로 구현되고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생산 단계에서는 양산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제조 공정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물류 단계에서는 제품이 적시에 올바른 상태로 고객에게 전달되는지를 점검합니다. 서비스 단계 역시 중요한데 고객 지원이나 유지 보수 프로세스가 품질 기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VDA 6.3은 공급망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단계를 체계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VDA 6.3이 가진 주요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장점입니다. 첫 번째로 체계적인 품질 관리를 가능하게 합니다. 프로세스를 단계별로 평가하고 문제를 사전에 파악하여 예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특히 자동차 산업처럼 복잡한 공급망에서 제품 개발 초기 단계부터 양산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두 번째로 리스크 관리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프로세스 내 잠재적인 리스크를 미리 식별하고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세 번째로 정량적이고 명확한 기준에 따라 프로세스를 평가하도록 표준화된 평가 방식을 제공합니다. 네 번째로 지속적인 개선을 촉진합니다.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명확히 제시하여 프로세스를 점진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VDA 6.3이 가진 단점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적용 과정이 복잡하고 비용이 높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제대로 적용하려면 상당한 시간과 자원이 필요합니다. 특히 평가를 위한 준비와 실행 과정에서 전문 지식이 요구되며 내부적으로 인력을 교육하거나 외부 전문가를 고용해야 할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규모 기업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소규모 기업의 경우 이를 적용하는 데 필요한 인프라와 자원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VDA 6.3을 완전히 구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표준화된 절차를 따르다 보면 유연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급변하는 시장 상황이나 고객 요구에 대응해야 할 때 엄격한 기준이 오히려 장애물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IATF 심사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IATF 심사는 시스템 심사이고 VDA 6.3은 프로세스 심사라는 것입니다. 둘 다 품질 보증을 위한 중요한 기준이지만 그 초점과 요구사항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IATF 심사보다 개발 프로젝트 관리 영역에 대한 심사가 더욱 엄격하고 까다롭게 심사가 진행이 됩니다.
사람마다 다르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일반적으로는 VDA 심사가 IATF 심사보다 더 까다롭다고 느껴집니다. 물론 IATF 심사는 제3자 심사이고 VDA 심사는 회사의 중요 프로젝트를 수주받기 위한 잠재성 심사이거나 개발 레디너스 심사인 경우도 많고 고객에 의해 심사가 수행되는 제1자 심사인 경우가 많은 점도 있을 것입니다. 제3자 심사는 악유가 있을 만한 애매한 상황에 대해서는 최대한 객관적인 시각으로 판단하기 위해 지적을 하지 않고 조직 자체적으로 검토해보는 개선의 기회를 가지라고 조언하는 수준에서 끝날 수 있지만 고객의 경우에는 애매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명확하게 문제가 없다는 것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고객으로부터 지적을 받는 등 상대적으로 설득이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 VDA 심사가 IATF 심사 대비 어떤 점이 더 엄격한지 하나하나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로 VDA 심사는 공정 중심의 심층 분석입니다. VDA 심사는 각 공정 단계에 대해 매우 세부적으로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 프로세스 흐름도 FMEA 제어 계획이 실제 공정과 얼마나 잘 일치하는지를 하나하나 검토합니다. 반면 IATF 심사는 시스템 전체의 적합성에 중점을 둡니다. 즉, 큰 틀에서 품질 관리 시스템이 규격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목표죠. 따라서 VDA 심사는 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와 효율성까지 심도 있게 검토하기 때문에 사전 준비와 검증이 훨씬 까다롭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프로세스 문서와 실제 운영 간의 일치성입니다. VDA 심사는 현장에서 작업자가 사용하는 작업 표준서, 검사 지침서 등 문서가 실제 운영 상황과 얼마나 일치하는지 꼼꼼히 살펴봅니다. IATF 심사는 문서화된 절차가 규격 요구사항에 맞는지를 보는데 더 중점을 두죠. 그렇다고 IATF 심사가 실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고 어디에 조금 더 중점을 두는가가 다르다는 의미이니 오해가 없으셨으면 합니다. 문서와 실제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VDA 심사에서는 문서만 만들어 놓고 현장의 교육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고객이 메이저 부적합으로 크게 이슈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때문에 현장의 작업 방식과 문서를 사전에 철저히 점검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리스크 기반 접근법입니다. VDA 심사는 프로세스별로 리스크 분석을 매우 중요하게 다룹니다. 예를 들어 설비 관리 리스크, 공급망 리스크, 그리고 인력 변화 리스크까지 포함해 공정과 제품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평가합니다. 반면 IATF 심사는 리스크 기반 사고를 요구하긴 하지만 VDA 심사만큼 상세히 구체화된 기준은 아닙니다. 따라서 VDA 심사에서는 리스크 완화 계획 및 실행 증거가 필요하며 이를 준비하는 과정이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심사원의 심층적인 역량 요구입니다. VDA 심사는 심사원이 공정에 대한 기술적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심사원은 반드시 VDA 6.3 심사원 자격을 보유해야 하죠. 반면 IATF 심사에서는 심사원의 시스템적 관점에서의 역량 요구가 더 강조됩니다. 따라서 VDA 심사는 질문 수준과 현장 확인 과정이 더 깊이 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준비가 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로세스 성과와 KPI 관리입니다. VDA 심사는 공정별로 KPI를 설정하고 이를 모니터링하며 개선 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IATF 심사는 조직 차원에서 KPI를 설정하고 관리하는 데 더 중점을 둡니다. VDA 심사에서는 각 공정별로 KPI가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개선 기록까지 확인하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준비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리하자면 VDA 심사는 공정 중심이고 현장 중심적이라는 점에서 IATF 심사보다 훨씬 세부적이고 까다로운 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공정 분석, 리스크 관리, 문서와 실제 운영 간의 일치성, 심사원 역량, 그리고 KPI 관리 등에서 높은 수준의 검증을 요구합니다. 이 모든 사항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사전 점검과 기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통해 더 많은 콘텐츠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 꼭 눌러주시고요. 궁금한 점이나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강의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심사합니다.